오늘은 경전철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은 이 경전철이라는 것은 쉽게 느낌이 오시죠. 보통 우리가 타는 지하철보다도 훨씬 더 사이즈가 작아서 좀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전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열차의 폭도 좀 좁고 그리고 이 열차 숫자도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 좀 작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되죠. 그래서 이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그런 조금 좀 교통이 불편한 곳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투자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완성이 돼서 이용되는 것은 우이신설선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계획했던 경전철에 관한 숨은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경전철 사업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흔히들 교통사각지대라고 그러죠. 우리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매우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런던에도 살아봤고 또 뉴욕이나 파리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해 봤는데 우리 서울의 지하철에 비하면 정말 열악합니다. 악취가 나는 건 물론이고요. 쥐도 막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오래돼서 굉장히 음침한 데다가 후미진 곳도 많아서 여성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곳들이 참으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서 서울의 지하철은 그런 지하철들에 비하면 정말 A급 지하철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신데요. 이게 버스와 환승 시스템이 마련이 돼서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1,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 정도를 가지고 웬만한 곳은 다 환승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통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뭔가 이 수요에 비해서 이 대중교통이 아직은 많이 열악하다 하는 곳들이 주로 서울의 외곽 지역에 많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서울의 동북 지역과 서남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림선이라든가 동북선이라든가 면목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교통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인 거죠. 경전철을 추진할 때 가장 중심으로 두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의성이죠. 왜 시민의 편의성을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사실은 많은 행정가들이 일단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손해가 나면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게 적자 노선이다 이러면 만든 사람이 욕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충분한 교통 수요가 있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BC 레이쇼라고 합니다. BC 비율. 그러니까 손익이 맞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1이라는 숫자를 넘겨야 하는데 대부분 1을 넘기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설왕설래가 있고 반대가 있고 투자하는데 망설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간 투자 사업을 바라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민간 투자 사업을 하려면 그 투자한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해놓고 교통요금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해서 투자한 공사비를 빼갈 수 있어야, 회수할 수 있어야 투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BC 비율이 맞지 않게 되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투자를 해야 이제 이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는데 특정 지역을 위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사실은 효율성의 문제나 또 투자 적격성의 문제에 있어서 찬성 반대가 격렬하게 오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수요자가 충분히 있어서 나중에 만들어 놓고 충분히 민간 투자자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게 사실 100% 충족되는 노선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사업이 쉽게 접근되고 진척될 수 있는 거죠. 경전철 노선 추진 현황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제 임기 중에 7개 노선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임시장이 들어와서 이거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리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고민도 없이 한 2, 3년 정도를 전부
아주 적대적으로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사실 전임시장이 결정할 때도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보고 이게 혹시 나중에 비판받을 염려는 없는지 고민하고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후임 시장이 들어와서 덜컥 보류를 시켜놓으니까 밑에 공무원들은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년 내지 3년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노선이 늦어지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지금 뒤늦게 개과천선에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교통사각지대에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는 이거만큼 효자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몇 년이 늦었지만 지금 신림선, 동북선을 비롯해서 몇 개 노선이 이미 기공식을 가졌거나 착공을 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또 한창 투자 적격성을 따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일은 가급적이면 존중을 하고 일단 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판단하는 신중함이 후임 시장에게 필요했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은 그 점에 있어서는 매우 경솔했죠.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중단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정말 답답했죠. 전임자도 시장이 그냥 결정하나요? 밑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논하고 그 해당 부서 직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해서 결정을 해놓았는데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뭐 이런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서울 시민 여러분들만 힘들고 정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매우 안타까웠죠. 경전철 사업이 강남북 균형 발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사실은 강남북이 불균형하게 발전하게 된 데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재산세 걷어서 재원으로 쓰는 문제 때문에 재원의 격차 때문에 벌어지는 발전의 격차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강남은 나중에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된 다음에 기본 시설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쾌적하게 생활 인프라가 들어간 측면이 있죠. 거기에 반해서 강북 지역이나 이 외진 곳은 체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틈 없이 주택이 들어서고 매우 어지러운 형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나 이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 또 천만 서울 시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 강남북 균형 발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취임을 하게 되면 강남북 균형 발전의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을 하는 겁니다. 교통이 안 좋은 곳에. 후임 시장이 들어와서 처음엔 이걸 취소를 했다가 또 제 기억에는 어디 뭐 삼양동인가 들어가서 어려운 지역 체험한다고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떤 시장이든 취임하면 맨 처음 신경 쓰는 게 강남북 균형 발전인데 이미 시장직을 몇 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고통 체험한다고 뭐 어려운 곳에 가서 그야말로 사소고생을 하고 나오더니 제가 깨달았습니다. 강남북 균형 발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전철도 뭐 열심히 건설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강남북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모르고 서울시정을 이끌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남북 균형 발전에 이 사업이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이제 이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건 첫째, 교통 환경의 격차, 그다음에 주거 환경의 격차, 교육 환경의 격차,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여가 환경의 격차,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격차,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역 간의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불편한 게 교통수단의 격차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 하나만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경전철 사업이 가장 유효적절한 강남북 균형 발전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지난번 재산세 공동과세에 이어서 교통사각지대 해소, 특히 경전철을 수단으로 하는 교통환경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